자, 아니, 오늘 긴긴밤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독서 감상문 쓴 거 발표하고 그래서 서연이가 먼저 발표하면 희은이가 서연이 독서 감상문에 대해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주고 혹시 좀 아쉬운 부분들 고쳐야 될 부분들 있으면 지적질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언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희은이 서연이가 이 긴긴밤이라는 책을 읽고 뭘 얘기하고 싶은지, 서연이 어떤 그런 하고 싶은 이야기, 생각이 그 글에 분명히 잘 드러났는가. 그리고 또 주제라고 그래. 주제가 잘 드러났는가. 그다음에 그게 책을 읽고 쓴 거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한 책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잘 써줘서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도 효연이, 서연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왔구나. 라는 거를 그 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나. 또 그 주제에 대한 서연이 나름의 특별한 깊이 있는 그런 생각이 잘 담겨져 있나. 또 그 주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서연이가 자기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던가 자기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글을 썼나. 또 이제 글이다 보니까 문장 표현을 제대로 잘했나. 맞춤법은 제대로 맞춰 썼나. 띄어쓰기는 제대로 잘했나. 문단 구별은 제대로 잘했나 등등 뭐 평가 요소가 아주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아까 말한 대로 소연이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칭찬해주고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우리 소연이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희은이가 평가도 하겠습니다. 자, 소연이. 흰김밥은 하나남의 흰바위 코뿔소 노든이랑 태어날 때 아래 검은 반점이 있는 펭귄의 우정 이야기입니다. 노든은 코끼리 고아원에서 코끼리들과 함께 지내다 자연으로 나와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노드는 고아원에서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을 느끼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밀렵꾼들 때문에 아내와 딸은 죽었고 노드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동물원에서 앙가부를 만났지만 동물원 사람들 때문에 죽었고 동물원이 불타고 있는 동안 치쿠를 만나 같이 슬픔을 나누며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친구이자 가족이 노든에게 다시 생겼습니다. 노든과 치쿠는 언제나 함께 걸으며 바다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는 동안 치쿠가 양동이를 입에 물고 다니느냐 불이 더 점점 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치쿠가 노든의 곁을 떠났습니다. 떠났다. 하지만 노든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치쿠에게 이 아이를 꼭 바다에 데려다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몇 날 며칠을 걸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들을 노드를 데리고 갔다. 펭귄의 시선에 보이는 펭귄의 시선에서 보이는 흰 옷을 흰 옷을 입은 사람은 의사 아니면 과학자인 것 같다. 그리고 노든이 펭귄에게 한 말. 너는 이미 훌륭한 코뿔소야. 그러니까 이제 훌륭한 펭귄이 될 일만 남았네. 이 말은 노든이 코끼리 무리에서 들은 말을 펭귄에게 다시 말한 것이다. 그리고 노든의 말에 따라 바다에 간 펭귄도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희은이, 서연이 글에 대해서 평가하겠습니다. 그 줄거리를 좋은 내용을 잘 고른 것 같은데, 글이 너무 길고, 생각과 느낌이 너무 없는 것 같고, 줄거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음. 자, 서연이, 희은이 평가에 대해서 잘 들었어? 네. 아, 자, 선생님이 서연이한테 뭘 쓰자고 그랬지? 숙제가 뭐였어? 독서 감상문. 독서 감상문 쓰기. 그래서 독서 감상문은 커다랗게 두 가지. 하나, 독서 책에 관한 이야기. 플러스 뭐? 감상. 자신의 이야기. 감상. 자신의 느낌, 생각. 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커다랗게. 독서 감상문은. 근데 우리 희연이가 평가했듯이 지금 서연이 글의 99%가
책의 이야기. 그리고 감상 자신의 느낌 생각은 1% 정도밖에 안 되더라. 음, 그럼 이건 독서 감상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뭐 독서 기록장, 줄거리 간추리기. 그래서 쌤이 서연이한테 줄거리를 간추려 주세요라고 말했으면 서연이 보고 정말 잘했어요라고 선생님이 아주 크게 칭찬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선생님은 서연이한테 줄거리 간추리기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독서 감상문을 써오세요라고 했다는 얘기. 그래서 음, 서연 중화요리집에 가서 선생님이 여기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했더니 네 탕수육 나왔습니다라고 짜장면 주문했는데 탕수육이 나왔어. 이걸 고맙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 내가 짜장면 시켰는데 왜 탕수육을 줘요? 하고 화를 내야 되는 건지 서연아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책 내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아니 짜장면 시켰는데 탕수육 나오면 응?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음, 주방장을 찾아가야 돼요. 주방장을 찾아가야 돼. 선생님이 서연이를 찾아가야 되겠군.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아 서연이가 긴긴 밤은 우정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책 전체적인 내용에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요지라고 그러는데 한 문장으로 간추리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뭐야 책에 대한 구체적인 줄거리, 줄거리? 구체적인 내용들을 쭉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노드는 코끼리 고원에서 코끼리들과 함께 지내다 자유로 나와 가족을 만들었다. 노드는 고원에서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을 느끼고 행복한 삶을 뭐 살고 있었다. 근데 행복감을 느끼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라는 문장 표현이 조금 어색합니다. 행복감을 음, 느끼는 게 행복한 삶을 사는 거잖아. 어?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은 말 되풀이하는 거 문장으로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드는 코끼리 고원에서 코끼리와 함께 지내다. 이 노든이 물론 이 네. 앞에서 힌바이코프스 노든 뭐 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노진이 코끼리 고원에서 코끼리와 함께 지내다라는 부분들에서 그 배경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고 그냥 너무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어가지고 뭔 얘기인지 알기가 네. 어렵습니다. 일단 고아원에서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이라고 말하면 마치 고아원에서 마치 뭐 했던 것 같아? 외로웠던 거? 외롭고 불행했던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야. 근데 노드는 사실은 고아원에서 뭐해? 코끼리 고아원에서 농구? 잘 지냈잖아. 네. 심지어는 밖에 안 나올 생각까지 할 정도로 잘 지냈었잖아.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책령을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할 건가라는 부분들을 생각이 되고 아내와 딸이 죽었는데 왜 노든이 죄책감에 시달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이 글만 읽어서는 좀 이렇게 의문이 드는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파도 점수 안가부를 만났지만 동물원 사람들 때문에 죽었고 그 동물원 사람들 때문에 죽었다는 게 노든이 죽었다는 거야. 안가부가 죽었겠지. 그 다음에 동물원이 네. 불타고 있는 동안 친구를 만나 같이 숨 나누며 다시 생겼다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길어 글이 한 문장이. 한 문장이 너무 길고 여기서 지금 만났다 동물원 사람들 때문에 죽었다 그 사실 동물원 사람들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 안가부가 그 다음에 불타고 있는 동 불탔다 식구를 만났다 같이 슬픔을 만드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친구를 만났다 해서 한 5가지 이야기를 지금 한 문장에다가 우겨놓겠다는 얘기 요거를 좀 뭐해서 잘랐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네. 노동과 직구는 바다를 찾아갔다. 양동이를 입에 물고 다니다 부리도 점점 하얘지고 있었다 해지고 있었다는데 이 네. 노드 그 치쿠의 부리가 해지는 게 그게 이 사건에서 되게 중요한 일이야. 그런 점에서 네. 과연 이 이야기를 굳이 꼭 써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에서 의문이 있다는 거지. 오히려 그러나 얼마 전에 치과 노든의 곁을 떠났는데 왜 노든의 곁을 떠났냐라는 거야. 그리고 이게 음, 노든의 곁을 떠났다 그러면 마치 뭐라고 생각해? 둘이서 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어? 곁을 떠났다가 사실은 뭐 한 거야? 죽은 죽어. 거잖아. 죽었어. 그 부분에서 차라리 언니랑 함께 걸으면 바다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치쿠는 몸이 약한가? 뭐 아니 눈이 잘 안 보였나? 뭐였나? 그래서 어쨌든 뭐해서 뭐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다 뭐 이렇게 하늘나라 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오히려 더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네. 아이를 꼭 바다에 데려다 주겠다. 이 아이가 누군지 알아볼라?
몰라요. 물론 여기서 너가 펭귄의 우정 얘기를 했기 때문에 펭귄이겠다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걸 자기가 연결해야 된다는 그 불편감을 주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더 해야 되고 몇 날 며칠 걸리면서 시간을 보냈고 뭐 펭귄의 시선에서 보이는 흰옷을 입은 사람 의사 아니면 과학자인 것 같다라고 해서 그나마 이게 의사 아니면 과학자인 것 같다. 이게 이제 그나마 서연이의 의견이네. 음, 서연이의 의견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노든에게 펭귄에게 한 말, 일만 남았어. 다시 말한 것이다. 그리고 노든의 말을 따라 펭귄은 정말 뭐야?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다. 안쓰러울 것. 요게 또 서연이의 의견이에요. 요게. 그다음 요거인 것 같다. 서연이의 추측이야. 그래서 지금 쌤이 이거 파란색으로 해놓은 거 요것만 자신의 느낀 감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단순한 그냥 뭐야? 자랑스러울 것 같다라는 식의. 어? 그래서 그런 점에서 독서감상문을 쓸 때 아까 선생님이 독서감상문은 첫 번째로 책을 읽고 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이거 주제라고 그래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야. 첫 번째로. 내가 이 책을 읽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너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가? 라는 말에 따라서 너가 지금 서연이가 노든이 자랑스러울 것 같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연이가 이걸 보고서 이 펭귄이 정말 자랑스러워. 그러면 내가 자랑스러운 펭귄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 이 긴김밥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난 펭귄이 참 자랑스러워. 난 이 얘기를 하는 생각도 해주고 싶어.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서연이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이 책 쭉 읽어보면서 너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네, 서연아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사람들한테 이 긴김밥 책을 읽고 나서 네가 주목한 부분이 뭐야? 음, 약간 슬펐다가 이 슬프다. 펭귄을 만나가지고 어, 행복감을 느낀다. 음. 그러면 그럼 네가 그게 그 책에 나온 사실이잖아. 네, 슬펐다가 행복해진다. 근데 그걸 보고 너는 뭘 얘기하고 싶냐고.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 서연아. 예를 들면 그걸 보고서 야 인생이라는 게 슬픔도 있지만 뭐도 있다? 행복도 있다. 행복도 있다. 늘 슬픔과 행복은 함께하는 거다. 내가 이 책을 읽고 그런 걸 깨달았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생각도 하고 싶어. 이런 게 주제라는 거야, 서연아. 음, 아니면 슬픔을 뭐하면 참으면 참고 뭐가 온다? 행복. 온다. 너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슬프지만 그걸 꾹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 행복이 온다. 내가 이 책을 보고 그걸 깨달았어.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먼저 뭘 정하라고? 책을 읽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주제를 정하라, 주제. 첫 번째. 그리고 나서 그 주제를 중심으로, 책 그 주제에 관한, 주제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부분을 부각시켜서, 더 돋보이게 더 부각시켜서, 책 이야기를 제시한다. 그래서 네가 펭귄이 자랑스러운 펭귄이면 이 노든의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는 다 뭐 해버리고 생략, 누워버리고 생략해버리고 아니면 요 간단하게만 쓰고 누구 이야기? 요 펭귄의 펭귄. 이야기만을 네가 왜 펭귄이 자랑스러운지 그 이야기를 네가 집중적으로 쓰는 거지. 어? 예를 들면 펭귄이 왜 음, 자랑스러워, 서연아? 네? 펭귄이 왜 자랑스러워? 왜 자랑스러워? 그 노든의 곁을 어, 안 떠날 수도 있는데 어, 그 떠나가지고 바다에
혼자 어, 가서 자랑스러운 것 같아. 그렇지. 그 얘기를 써. 그 부분만을 자세히 쓰는 거야. 그 앞부분은 간단하게 쓰고. 지금 너가 말한 그 부분을 쓰는 거야. 그러면서 왜 그게 자랑스러운지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쓰는 거야. 너가 아까 그 자랑스럽다라는 걸 쓰면, 그런 행동이 왜 뭐한지 자랑스러운지, 자랑스러운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지. 어? 뭐야?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그 자랑스럽다는 거에 대해서 네가 한번 요모조모 뭐 해보는 거야?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 이야기를 너 독서감상문에다 글을 썼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음,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서연이가 생각해 준 덕분에 다른 사람들은 자랑스럽다는 게 이런 거구나. 자랑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다고. 서연이 글을 통해서. 마치 서연이가 긴긴밥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런 걸 깨달았던 것처럼. 서연이 글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또 뭔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그 글이 좋은 글이 된다라는 얘기야. 요 이야기, 주제, 책 이야기,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 요 세 가지가 독서 감상문에 있어서 필수,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네. 네 번째가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 직접 경험. 즉, 서연이 너가 스스로 너가 자랑스러운 행동을 했던 일들. 어? 서연이 너가 주변에 누군가 자랑스러운 사람을 직접 본 이야기들, 겪은 이야기들. 근데 꼭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지 못했던, 안 좋았던 어떤 그런 기억들. 이런 이야기들을 네가 풀어 쓰는 거야. 어? 나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적이 있었다. 아니면 이 뭐야 펭귄을 보다 보니까 내가 자랑스러웠던 누가 생각났다. 내가 자랑스러운 일을 했던 일이 생각났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그 자랑스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사실은 부끄러웠다 되게. 근데 나와 달리 여기 책에 나오는 펭귄은 아주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가 배치돼도 상관이 없어. 이해가 서연아? 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주제와 관련된 책 바깥 이야기. 자, 책 바깥 이야기는 서연이의 경험이 아니라 서연이가 알고 있는 너가 봤을 때 자랑스러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에서 배운 이야기도 괜찮고 실제 역사적 인물도 괜찮고 현재 뉴스에 나온 이야기도 괜찮고 TV 드라마 영화에서 본 이야기도 괜찮고 다른 책에서 본 이야기도 괜찮고 그렇게 네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이 주제와 관련되어서 네가 끌어다 쓸 만한 이야기를 첨가해서 이야기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다섯 가지가 기본적으로 그 독서 감상문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요소야.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적절하게 잘 배합해서 글을 쓰면 그게 독서 감상문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서연이는 주로 요 2번. 근데 요 2번도 주제를 중심으로 부각시킨 게 아니라 전체적인 책 내용을 열심히 썼다라는 거. 그래서 독서 감상문에 대해서 서연이가 생각을 좀 뭐 해야 된다? 바꿔야 바꿔야 된다. 된다. 책 줄거리 쓰기와 독서 감상문 쓰기는 다르다는 거를 깨닫고 독서 감상문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서연이가 한번 노력해야겠다는 얘기. 그래서 서연이가 자랑스러울 것 같다라는 이런 주제도 좀 정했고 아까 말했던 슬픔과 행복은 함께 온다. 아니면 슬픔을 참으면 행복이 언젠가 온다. 그럼 그 주제가 됐다.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 이야기도 뭐해? 바뀌겠지. 아까 책 이야기도 아까 그 펭귄 이야기 뒷부분 얘기가 더 자세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을 겪었지만 다시 행복해지는 노든의 이야기로 이렇게 바뀌겠지. 그 얘기가 더 많이 나오겠지. 네. 이해가? 네. 음, 깊이 있는 생각도 바뀌겠지. 어? 그 행복이란 뭐 행복 슬픔을 참으려면 어떻게 참아야 되는가? 어느 순간 우리는 행복한가?
왜 우리는 그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가? 행복만 오면 안 되는가? 뭐 이런 식의 고민을 네가 하겠지. 그 고민의 결과들을 글로 쓰겠지. 요 부분도 주제가 는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도 서연이가 겪었던 슬픔, 서연이가 겪었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 또 책바깥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를 갖다 쓰겠지. 그러니까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뭐야죠? 달라져 버리지. 그래서 네. 이렇게 씀으로 인해서 사실 이 이야기는 이 책을 읽은 사람들면 이미 다 아는 얘기잖아. 이 책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이 책을 읽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주제가 정해져 있는 글을 쓰면 이 책을 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책을 보고 소연이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나하고 이 책을 읽은 사람에게도 서연이 글이 읽을 만한 좋은 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서 감상문이다라는 얘기예요. 됐어? 네. 쌤이 이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얘기할 거야. 그래서 자꾸 쌤이 알려주려는 방향으로 쓰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이거는 서연이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마찬가지, 희윤이도 마찬가지. 자, 휘윤이가 쓴 걸 보겠습니다. 이제 휘윤이가 쓴 걸 보고 그러면 이제 소연이가 역시 휘윤이 글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지적해주고 하면 되고 소연이가 이제 휘윤이 글 볼 때 아까 쌤이 말했던 그런 요소들이 휘윤이 글에도 잘 나타나 있나 아니면 안 그런가 그런 점도 중심으로 평가하면 됩니다. 자, 휘윤이 발표하겠습니다. 이 책을 독서 수업의 책으로 나와서 난 이 감동적인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다. 난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앙가부와 노든의 이야기가 가장 슬펐던 것 같다. 사람들은 노든을 구하려고 파라다이스 동물원으로 데리고 가 노든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똑같은 흰바위 커플송인 앙가부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처음에 노든은 앙가부도 싫고 동물원도 싫었다. 그래도 앙가부는 노든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냥꾼이 동물원에 몰래 들어와서 앙가부를 죽이고 뿔을 가지고 왔다. 그날 밤 노든은 동물원에 탈출한다. 이 장면들 하나하나가 나한테는 너무나 무섭고 슬펐다. 소중한 가족인 앙가부를 잃었을 때 노든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 책을 읽으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또 친구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책인 것 같다. 그래서 한 번쯤은 다들 읽어봤으면 좋겠다. 네, 수고했습니다. 소연이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끝? 네, 지적할 건 없어? 네, 자, 그렇지. 지금 보면 휘은이 글이 서연이는 줄거리를 잘 썼다라면 휘은이 글이 독서 감상문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나는 그런 글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휘은이가 독서 감상문을 지금 쓰고 있는데 자, 참고로 이 책을 독서서로 나와서 그러니까 이 책을 왜 읽게 되었나, 책을 읽게 된 동기를 쓰라고 독서 감상문 쓸 때 이렇게 가르치는 책이 많아. 그런 쌤들이 많아. 근데 자, 휘은이가 이 책을 독서 수업 때문에 이 책을 읽어서 다시 읽었다는 게 다른 사람들이 궁금할까?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 알아야 될까 꼭? 아니요. 아니야. 그래서 요 이야기를 굳이 뭐 할 필요 없다? 널 필요. 쓸 필요가 없다. 이거 빼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 그래서 꼭 필요한 얘기만 해야지 괜히 써도 그만 안 써도 되는 그만 이야기는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뭐 독서 수업 때문에 읽었다는 둥, 뭐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어.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너가 이 책을 읽게 되었던 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 어? 음, 요즘에 너가 무슨 뭐 가족 때문에 뭐 스트레스가 많아.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 그랬더니 소연이가 어?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 때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해줘서 내가 그 가족 문제로 내가 스트레스 받았다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많이 힐링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나름의 어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러면 그때는 그런 얘기들을 뭐 해주는 게 써주는 게 의미가 있어.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단순한 뭐 학교 숙제로 뭐 독서 수업 뭐로 아니면 뭐 어쩌다가 뭘 보려고 뭐 숙제하려고 뭐 이런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별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아예 뭐 하자? 빼자. 그다음에 지금 보면
휘은이가 너무 엔터를 많이 쳐가지고 한 문장마다 지금 엔터를 치고 있어. 어? 그래서 서연이가 지금 뭐야? 휘은이가 참 문단구별. 문단구별은 같은 이야기일 때는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안가보 노동이 가장 슬펐던 것 같다 해서 저 슬펐던 것 같다가 아니라 뭐 했다? 슬펐다, 슬펐다. 왜? 뭐뭐 같다는 건 불확실한 사실 또는 앞으로 미래의 일에 할 때 뭐뭐 같다라고 쓰는 거야. 또 희은이 자신이 슬펐는지 안 슬펐는지 몰라? 어? 자, 알아요. 서연이가 휘은이 뺨을 탁 때렸어. 아픈 것 같아. 나 기분 나쁜 것 같아. 맞아? 이렇게 얘기해야 아니, 돼? 아파. 야, 나 기분 나빠. 이게 아픈 것 같아. 기분 나쁜 것 같아. 이게 아니지. 어? 근데 만약에 서연이가 야, 휘은아, 내가 네 얼굴에 침 뱉으면 어떨 것 같아?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야? 기분 나쁠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너 그냥 완전히 너 목 졸라서 그냥 내다 꽂을 것 같아. 이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니까 추측할 수 있지. 그때는. 그래서 뭐뭐 같다라는 표현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서 뭐 이렇게 문단 구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점들을 좋아해. 어? 이렇게 점 많이 찍는 거 아닙니다. 안가부 얘기니까 계속 이거 안가부 얘기. 꿀 가지고 왔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그날 밤 노는 동물을 탈출한다 해서 다른 이야기니까 여기서는 이제 문단 구별을 해줘도 괜찮아. 여기서는. 그래서 음, 안가부 이야기일 때는 안가부 얘기는 전체로 하나면 한 문단에 쓰고 그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이야기로 가야지. 어? 네. 자, 근데 여기서도 보면 사람들은 노둔을 구하려고 파라다이스 동물원으로 데리고 가. 노둔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똑같은 흰발 꽃무슨 안가부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써서 아까 그 서연이와 달리 안가부와 노둔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중심으로 부각시켜 쓴 거는 좋은 점이야. 잘 썼어. 근데 다만 이 부분을 부각시켜 쓰라는 게 자, 봐봐. 이게 뭐야? 새로운 화이트보드야? 기존 걸로 안 쓸래. 어. 자, 선생님이 요 그림을 그렸어. 부각시켜서. 자, 이렇게 그리면 이게 뭘 그린 건지 알아? 네. 뭐야? 발, 발? 서연이 네. 뭘 그린 거야? 동물의 발. 동물의 발. 어? 뭘 그린 거야? 화산, 서연아 뭘 그린 거야?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아, 뭘 그린 거야? 어? 아, 아, 음, 그럼 얼굴, 처음에 선생님 뭘 그린 거야? 코, 콧구멍. 콧구멍 그린 거야. 근데 요것만 딸랑 그리고 요것만 딸랑 이렇게 콧구멍에 콧털 요것만 딸랑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콧구멍 콧대는 우리가 알기가 어렵. 어려운가요? 최소한 이게 코라도 그려주던가 아니면 눈 그려주던가. 근데 그렇다고 또 반대로 막 눈을 막 하고 막 눈썹 막 하고 뭐 주름 하고 뭐 흉터 뭐 하고 뭐 이렇게까지 잘 주면 얘가 콧구멍만을 그린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요것만 그리는 것보다는 요걸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사람이 콧구멍을 그리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해줘야겠다라는 얘기. 그처럼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글을 쓸 때도 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 앞부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다던가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해주고 여기 부분은 좀 더 뭐하게 자세하게 쓰는 것들 그런 식으로 글을 쓸 때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자, 그 다음에
처음에 너는 안 가보도 싫고 동물원도 싫었다. 왜? 이런 거 우리가 모르잖아. 왜? 그 앞에 얘기를 뭐 했기 때문에? 안 쓰였기 때문에. 꼭 자기 가족들이 뭐야? 죽은 거잖아. 어? 사냥꾼에 의해서 부인과 자식이 죽은 거잖아.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동물원에 왔을 때, 했던 그 이야기. 그런 얘기를 네가 써줬어야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어? 그 다음에 어느 날 사냥꾼이 동물원에 몰래 들어와서 안가부를 주고 뿔을 가지고 갔다라고 썼어. 그러고 나서 그날 밤 노드는 동물원을 탈출한다? 이것도 너무 갑자기 푹 뛰어버렸다는 얘기. 근데 이 장면들 하나하나가 나한테는 너무나 무섭고 슬펐다. 가장 소중한 가족이 안갑을 잃었을 때. 자, 슬펐다. 요게 바로 이제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야. 희은이는 이 책을 읽고, 너무나 무섭고 슬펐다. 너무나 무섭고 슬픈 이야기. 이 책은 너무나 무섭고 슬퍼. 나 이 얘기를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요것과 관련되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써준 것들은 좋은 거야. 그래서 주제도 있고, 주제에 관한 책 이야기를 잘 쓴 거야. 쌤이 아까 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지금 희은이가 잘 쓰고 있는 게 주제가 있어 있다. 1번. 좋아. 주제 중심으로 책 이야기 부각시켜 썼어. 물론 앞부분도 자세히 써야겠지만 2번 됐어. 근데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이 과연 있나?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지적인 경험이 있나? 주제와 관련된 책박 같은 얘기 있나? 요 부분들은 지금 별로 없더라라는 얘기지. 그래서 노드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삶을 사는데 필요한 건 친구와 가족 얼마 수년 전에 깨달을 수 있는 책임 같다 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친구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럼 주제가 지금 무섭고 슬픈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친구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물론 이게 두 가지 합칠 수 있어. 친구와 가족이 소중한데 잃어서 너무나 무섭고 슬픈 거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어쨌든 하나로 합쳐서 근데 어쨌든 이건 다 주제인 거지. 이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이 없다는 거야. 그럼 너가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쓴다라면, 그리고 한 번쯤 다들 읽어봤으면 좋겠다? 요 이야기도 안 써도 돼. 왜? 너가 이렇게 글을 써놓으면, 네가 글을 잘 썼으면 사람들이, 야, 이 책 읽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저절로 들게끔 써야 휘은이가 그걸 잘 쓴 거지. 굳이 뭐야? 다들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즉, 휘은이가 평상시에 이쁘게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휘은이 보면서 아이고 이뻐. 야, 역시 휘은이 아름다워 이러지. 휘은이가 가가지고 막 코 질질 흘리고 막 응? 이게 막 세수도 안 하고 눈곱 띠띠띠면서 소연이한테 갖고 야 나 이쁘냐? 나 이쁘지? 이러면 소연이가 너 이뻐 이러겠어? 아니지. 어? 뭐 세수도 깨끗하게 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묶고 이렇게 가면 소연이가 아유 희은이 정말 이쁘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고 소연이 그런 말 절대 안 왜? 희은이는 그냥 그래요. 야 너네 맨날 둘이 같이 살겠다는 둥 맨날 그러면서 맨날 그냥 그런 사람이 그거는 뭐하러 같이 살라고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해. 친하니까 뭐. 아, 그냥 뭐 투닥투닥 거리면서 하는 거. 얼굴은 그냥 한데 그냥 뭐 어른이 되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야 나는 휘은이 같이 생겼으면 나는 난 내가 지금 초등학교 너네 몇 학년이지? 5학년이지? 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6학년이면 내가 휘은이한테 내가 프로포즈 한다 프로포즈. 휘은아 프로포즈가 뭔지 알아? 네. 프로포즈가 뭐야? 희은이는 절대 안 받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서연이한테 보면 받을 수도 있어요. 휘은이가 선생님 프로포즈 안 안 받을 것 같다고 서연아? 네. 아니야 휘은이가 선생님 프로포즈 100% 받아. 선생님이 이렇게 프로포즈 할 거야. 휘은아 우리 서연이 같이 때리자. 라고 프로포즈 제안할 건데 그러면 휘은이 거절할 거야? 아니, 그래도 친구를 저는 때릴 수가 다른 있어요. 희은아 그러면 희은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 내 희은이 서연을 올 때릴 수 때마다 없어요. 자 어쨌든 야 난 너 그래서 안 때려.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여기 친구가 가지고 한 번쯤 다들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네가 할 필요가 없이 너가 이 글을 이렇게 써주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래서 요 이야기도 뭐 하자? 빼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 이야기도 굳이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빼고 너의 글을 읽으면 사람들이 읽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쓰자. 그게 더 높은 수준의 글쓰기다라는 것들. 자, 그러면 희은이가 여기에서 지금 보면 요 1, 2번이 됐다고 그랬어. 3번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이라는 것들. 그래서 어? 가족과 친구는 왜 뭐한가? 소중한가? 근데 가족과 친구를 잃는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음, 가족과 친구를 어떻게 뭐 할 수 있을까? 지킬 수 있을까? 있을까?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가 뭐 해보라고? 고민하고 생각해서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쓰면 그게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이라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럼 너의 경험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지적인 경험이라고 했다 할 때는 휘은이가 느끼는 가족의 소중함. 휘은이가 가족들과 서 너무 행복했던 어떤 그런 기억들, 추억들. 또 반대로 가족과 너가 떨어지거나 잠깐 헤어졌을 때 가족에 대해서 네가 느꼈던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 너의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쓸 수가 있겠지. 네. 또 주제와 관련된 책 바깥 이야기는 휘은이가 읽었던 책 중에서 희은이가 봤던 영화 중에서, 희은이가 학교에서 배웠던 이야기 중에서, 실제 벌어진 사건들 중에서 요 가족의 소중함, 친구의 소중함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들, 아니면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책바깥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네가 조사해서 그런 얘기를 끌어다가 네가 함께 쓸 수도 있다는 얘기. 그렇게 했을 때 요 독서감상문이 아, 독서감상문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희은이가 서연이가 너무 길게 썼어요라고 했는데 서연이가 이게 길게 쓴 게 아닙니다. 이게 길게 쓴 게 아니라 희은이가 너무 짧게 쓴 겁니다. 희은아, 어? 아까 그러잖아 서연이가 야, 나 키 안 작거든. 네가 큰 거지. 희은 피엔이 진짜 커요. 그러니까는 근데 서연이도 그 근데 희은이는 피엔이는 야, 내가 큰 게 비정상적으로 작게 아니거든. 커요. 네가 쓰지 않나? 큰다는 거거든.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럼 뭐가 기준점을 누구로 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얘기.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 희은이하고 서연이가 5학년이면 온고이 5장, 네? 온고이 5장이면 한 1000자, 네? 글자 수로 보면 1000자인데 그러면 희은이야 잠깐만 천, 천. 희은이가 쓴 게 얼마 정도 되냐면 그렇습니다. 희은이가 쓴 글이 이만큼인가? 458자. 온고지 2장 반, 3장 정도 쓴 거야. 두세 장. 요게 2학년, 3학년 수는 쓴 거야, 지금. 쉽게 얘기하면. 자, 반면 우리 서연이가 쓴 거는 물론 꼭 뭐 길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야, 기본이. 우리 서연이가 쓴 걸 보면 683자니까 온고지 3장 반. 그러니까 서연이는 3, 4학년 수준, 유연이는 2, 3학년 수준. 어? 근데 그러니까 이게 한 1000자 정도 써야 된다, 1000자. 그게 5학년의 기본 수준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휘은이나 서연이가 독서 감상문 대회를 나간다 그러면 온고지 한 10장 정도 썼어. 온고지 10장. 그러니까 휘은이는 지금 쓴 거에 거의 3배, 4배 정도를 써야 되고 서연이는 지금 쓴 거에 두세 배 정도를 더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그 여러분들이 쓴 게 그게 뭐야? 휘은이가 서연이가 쓴 게 그렇게 길게 쓴 게 아니야, 사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가족들이 여러분들 보기에 막 갑자기 이렇게 뭐 늘렸을 수 없는데 여러분이 자꾸만 이제 글 쓰는 것들에 대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그 글 쓰는 게 그렇게 별로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지 않게 되는 건데 처음에야 당연히 글 쓰는 것 자체가 뭘 써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독서 감상문이 뭐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생각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할 것들은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뭐 쓰기? 생각. 생각 쓰기. 근데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 쓰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 쓰기라는 걸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할 것들은 아, 자유로운 생각 쓰기라는 것들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유로운 생각 쓰기는 뭐냐? 지금 사실은 우리가 계속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 지금 희윤이도 뭔가를 생각하고 있고 서현이도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 선생님은 왜 이렇게 말이 길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빨리 끝나고 있다가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먹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뭔가를 막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를 글로 그대로 다 뭐 해보자고 한번 옮겨보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응. 내가 생각하고 있다. 그 내가 생각을 내가 글로 쓸 수 있다. 요 연습, 요 훈련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쌤이 지금 먼저 시범을 보일 거예요. 그 쌤이 시범 보이는 걸 보고서 그 다음에 희은이하고 서연이가 직접 또 뭐 할 거야? 해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실제로 쓸 이제 거예요? 뭐라고? 실제로 쓸 거예요? 실제로 쓸 거지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원래 선생님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말 안 하면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몰라. 근데 우리가 지금 수업 목적 때문에 그 글로 쓰는 거야. 근데 선생님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라고 화내면 안 돼. 생각이라는 게 무슨 생각이 드는 건 그건 자기 마음이잖아. 자기도 모르게 드는 생각도 있는 거고. 근데 원래는 그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오늘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든 뭘 하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아라. 시비 걸지 말아라. 응. 심지어는 여러분이 아무 생각, 뭘 생각하라는 거야. 난 생각이 안 나는데, 나면 그걸 쓰는 거야. 그것도 뭐기 때문에? 생각. 그것도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든지 간에 그냥 써보는 거야. 그거.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한 3분 정도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시범을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시범 보이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서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뭐 하라고? 해보라고. 써봐라. 이해가? 네. 그래서 서연이가 시작이라고 말하면 선생님이 쓰기 시작할 거고 선생님은 한 3분 정도만 시범 보여주도록 3분 정도만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연이가 시작이라고 말하면 돼. 서연아 시작이라고 말해달라고. 그래야 선생님 그때부터 쓰기 시작할 거라고. 잘했는데요. 안 들렸어, 못 들렸어. 시작. 음.
선생님, 3분 지났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보면, 그, 서연이가 그 말한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에서 개그 콘서트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 개콘 이야기 생각나서 개콘 이야기를 쭉 했어. 그러다가 애들이 개콘 모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내가 쓰고 있는 글을 애들이 따라서 보고 있는지 근데 자꾸 오타 나와서 그 얘기 쓰다가 또 점점점 쓰는 휘은이 그 얘기 쓰다가 맞춤법 얘기 틀린 얘기 쓰다가 몇 분 남았지 그 얘기 쓰다가 3분 컵라면 생각까지 이런 식으로 그냥 선생님이 일부러 뭘 생각한 게 아니라 선생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그냥 쭉 그냥 뭐였다는 거야. 스쳐 지나갔다는 얘기야. 그 스쳐 지나간 거를 붙잡아서 이렇게 글로 쭉 뭐했어? 썼다는 거야. 이렇게 이 연습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뭐 하고 있다는 거야? 계속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이 일기글도 제대로 잘 쓸 수 있고 독서 감상도 제대로 잘 쓸 수 있고 그거에 기초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연습이라는 거지. 이해가? 네, 자, 네. 여러분들 워드를 치는 게 편해 아니면 힘들어? 편해요. 편해요. 편하면 여러분이 워드로 작성을 해서 이따가 발표를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선생님 시간을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선생님, 네? 노트에다가 써도 돼요? 뭐라고? 그 밑에 노트가 있는데, 너 쓰고 싶은데 아무 데나 써?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거 보여주면 되니까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시간을 좀 넉넉히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타자 치는 게 물론 뭐 빠를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5분 정도 시간을 두도록 하겠고 그러고 나서 5분 후에 여러분이 쓴 글 함께 또 이렇게 보도록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글 쓴 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러니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너도 모르게 그냥 든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을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써주면 됩니다. 이해했어? 네. 네. 자, 그럼 5분 후에 보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 쓸 곳이 없어요. 쓸 곳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채팅창에다 써, 그럼 채팅창에다. 네. 채팅창에다 써도 되고 아니면 너 무슨 한글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띄워가지고 써도 괜찮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네. 아, 희은이도 됐고 네. 시작한다. 네. 시작.
자, 됐어? 뭐 특별히 뭐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쓴 거 중심으로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현이가 먼저 발표했나? 네. 이번에 네. 휴연이가 먼저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해 줄 수 있으면 공유해주고 공유 못하겠으면 그냥 발표해주고. 공유요? 아, 공유라는 게 밑에 그 보면 파란색 버튼, 뭐 초록색 버튼 있어. 그 화면 밑에 보면 초록색 버튼 아, 눌러가지고 너가 그 쓴 글 있는 거를 이렇게 클릭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볼 수 있어. 네.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현재. 이게 근데 이상하게 보이네. 어, 보였다. 맞아. 자, 읽어줘. 아까 아침에 아침밥을 먹으면서 보던 베이킹 영상도 다시 보고 싶고 거기서 만들고 있던 케이크와 초콜릿만 생각하면 달콤한 게 먹고 싶어지고 또 하필이면 지금 배가 조금씩 아파서 달달한 군것질을 할 수도 없고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는데 난 아직 얼마 못 썼고 서연이가 쓴 게 기대되기도 하면서 내가 너무 짧게 쓴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잘못 쓴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제 시간은 50초 남았다. 수업이 끝나면 내가 얼마 전부터 만들던 고양이 비닐을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이 머리를 맴돈다. 그렇지. 효연이가 잘 했네. 효연이가 지금 머릿속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뭐 영상도 다시 보고 싶기도 하고, 배가 아픈 것도 생각나기도 하고, 서연이 글 생각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가 뭔가를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좋습니다. 효연이 공유 중지하고, 서연이는 어디다 썼어? 채팅창이요. 채팅창에 보내. 채팅창에다. 제가 그냥 읽을까요? 채팅창에 그 엔터 치면 채팅창에 보내지잖아. 네. 그렇지. 보냈어요. 효연이, 읽어줘. 네. 내가 아까 전에 시작이라고 말했는데 왜 선생님은 내가 안 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선생님은 왜 머리카락을 짧게 안 자르는지 모르겠다. 선생님의 머리카락을 보면 캐릭터인 옴팔룸바가 생각난다. 근데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의 머리카락을 말한 것이다. 옴팔룸파를 그렇게 안 돼. 말하니까 갑자기 머리카락 초콜릿이 생각나. 그리고 그리고 휘은이랑 움팔름파를 알려주었을 때 유튜브에서 본 게 생각난다. 그리고 휘은이랑 또 실바니아를 놀고 싶다. 근데 진짜로 휘은이랑 같이 핫한 계란찜을 차릴 수 있을까 뭔가 걱정된다. 이 컴퓨터 너무 이상하다. 우타가 너무 많이 난다. 이 컴퓨터 진짜 버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잘 썼네. 이런 식으로 자기 어떤 그런 생각들을 쭉 이어서 쓰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잘 썼고 어쨌든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가 난 뭘 생각한다. 그리고 그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갖고 글로 옮겨보는 그런 연습들. 그런 것들이 또 잘 되어야 그것들이 기초 체력이 되어서 글쓰기도 또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봅니다. 근데 서현이가 근데 글을 잘 쓰네. 그치, 유나? 네. 소연이가 글을 잘 쓰네. 소연이가 좀 재밌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글을 재밌게 재능 있네, 소연이가 보니까. 희은아, 근데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네가 더 웃긴 인간이라서 넌 잘 쓸 수 있어. 에? 헷갈리지? 지금 희은아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헷갈리지? 아,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글쓰기 또 조금 배웠습니다. 다음번에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세계의 초등학교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초등학교 학생인데 우리나라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세계 여러 나라들의 초등학교는 어떠한 학교 생활을 하는지 세계의 초등학교 다른 여러 나라들을 소개하는 글들입니다. 그래서 그 책 가지고 다음 주에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초콜릿을 먹든 실바니아가 뭐야? 실바니아를 아, 놓고. 그 휘은이가 모으는 약간 그 인형? 그래, 그래. 어쨌든 주말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음. 계세요.